여보, 웬만하면 어머니께 연락하지 마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시댁에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어머니께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야? 자꾸 연락하면 연락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는 연락 안 하면 도리어 역정을 내실 거예요.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아내는 처음부터 부모의 기대를 꺾어놔야 자신들이 나중에 편하다는 논리를 들이대며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는 중이었지요. 그래? 하긴 너무 잘하면 나중에 더 의지하려고 하실 것 같긴 해. 그치? 이렇게 아들 부부는 부모님을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중 장남이 결혼을 했고 두 딸은 아직 미혼이지요. 장남이 결혼을 해서 미숙 씨 부부는 무척 기뻤습니다. 노총각이던 아들이 40이 넘은 나이여서 결혼을 과연 할 수나 있으려나 했는데 소개로 만난 며느리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행복했지요. 아들이 결혼만 한다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수도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신혼집 얻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우리가 보태주마. 네, 정말 감사해요, 엄마. 감사하기는 너희들 잘 살면 그걸로 엄마 아빠는 만족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알았지? 빨리 손주라도 안겨주면 나야 더 좋고. 그거야 당연하죠. 얼른 아기 낳아서 안겨드려야죠. 결혼 전 그렇게 아들과 미숙 씨 부부는 서로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품으며 즐거운 대화를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그렇게 장남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도 마련을 했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자 아들은 눈에 띄게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별일 없는 거겠지? 왜 이리 연락이 없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아들은 몇 달간 연락이 없었어요. 미숙 씨는 아들 내외가 별일이 없는 것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꿍꿍이가 따로 있었지요. 여보, 앞으로 부모님께 먼저 연락하지 말아요. 연락을 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독립했으니까 부모님하고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먼저 연락하고 그러면 그게 부부간의 불화의 시작이라는 거 몰라요? 부부간의 불화라니. 그래도 부모님과 안부는 주고받아야지. 걱정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점점 서로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 사이만 더 나빠지게 된다니까요?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부모님들하고는 거리를 멀리해요. 부모님들하고 가까울수록 서로 바라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렇게 부부간의 불화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결혼 전처럼 부모님을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제는 당신과 나, 우리 둘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죠.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 당연히 나야 우리 둘이 우선이지. 부모님 때문에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 내외는 일부러 부모와 거리두기를 하는 중이었지요. 자칫 부모가 자신들에게 의지라도 할까봐 미리서 멀리 지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까닭을 알 리가 없는 미숙 씨 부부는 결혼한 아들 내외의 소식이 종종 궁금했어요. 미숙 씨는 결국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하도 연락이 없어서 엄마가 먼저 전화를 했네. 별일 없는 거지? 네, 엄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 모르세요? 연락 없으면 그냥 잘 있나 보다 하면 되지. 뭘 굳이 연락을 하셨어요? 굳이 연락이라니 서로 안부는 주고받고 지내는 게 좋지. 남도 아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은 또 뭐니? 가뜩이나 너 독립해서 엄마 아빠는 적적하기도 하고 어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당연한 거 아니니? 엄마, 요즘에는요. 서로 터치 안 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야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불효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제 가정이 있는데 부모님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봐요.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연락 없으면 없나 보다, 있으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뭐야? 너 그래서 지금 대놓고 불효자가 되겠다는 거니? 무슨 말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부모한테 불효를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은 또 뭐야? 대체 어디서 그런 망발을 듣고 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 참 기가 막혀서. 미숙 씨는 모처럼 궁금해서 기분 좋게 연락을 했건만 아들의 어이없는 말들 때문에 마음이 잔뜩 상했어요. 결혼을 하더니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들을 늘어놓는 아들이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하더니 불효를 해야 잘 산다면서 연락을 바라지도 말라네요. 뭐야?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너무 어이가 없네요. 아니, 내가 뭐 큰 걸 바라기라도 했나요? 그저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 한 번 했을 뿐인데, 지는 앞으로 불효자가 될 거라는 소리나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기가 막히는구만. 요즘 애들이 보통 아니라더니. 우리 애도 결혼하더니 이제 남이구만. 남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게. 아들 말 맞다나. 지들끼리 잘 살면 된 거지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 보태주지나 말 걸 그랬어요. 남 될 건데 그 돈은 왜 해줬나 싶어요. 뭘 또 그래. 지들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 우린 부모니까 자식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나. 안 해줬으면 또 마음이 편치 않았겠지. 우리 마음 편하자고 해줬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남편은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라고 좋게 생각하라고 했지만 미숙 씨는 아들 내외가 괘씸해서 부글부글 했어요. 대놓고 불효자가 되겠다는 아들이 평생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지요. 하지만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에 미숙 씨는 결국 못 이긴 척 아들 내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어요. 엄마, 올해는 처음이니까 우리 집에 먼저 왔는데 다음 명절은 처가댁에 먼저 갈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라고요. 요새는 명절에 안 모이는 집도 많대요. 다들 연휴에 쉬거나 여행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명절 음식이라는 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고생스럽잖아요. 그냥 각자 쉬고 알아서 여행 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은 처음 같이 보내는 명절에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줄줄이 원하는 것들을 쏟아냈어요. 미숙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기가 막혔지요. 대놓고 불효자가 되겠다더니 아주 그냥 대놓고 오기 싫다는 티를 내고 있구나. 그렇게 오기 싫으면 오지 말지 그러니 왜 억지로 온 사람처럼 오자마자 그런 소리나 늘어놓고 있어. 오랜만에 서로 얼굴 보고 즐겁자고 모이는 거지. 이런 소리나 할 거면 왜 왔어? 안 오면 또 뭐라고 하실 거면서 괜히 그러세요. 내가 그리고 언제 불효자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각자 알아서 잘하는 게 서로 좋다는 뜻이었지. 언제 불효자가 되겠다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는 너 하여간 결혼하더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아주 밉상이야. 그거 아니? 미숙 씨는 아들과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뒷목을 잡을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도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아 간신히 참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꼴도 보기 싫었지요. 아들과 자신의 대화를 들으면서 생글거리고 있는 며느리도 얄밉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처가댁 먼저 갔다 올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아, 어쩌면 여행 가게 돼서 못 올 수도 있어요. 집을 나서면서 아들은 끝까지 미숙 씨 신경을 긁는 소리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아니,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대놓고 나를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대체 저놈이 왜 저러는 거지? 그냥 솔직한 거지 뭐. 뒤에서 은큼하게 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잖아. 요즘 애들이 다 저렇대. 명절에도 오기 싫어하고 지들끼리 놀고 그러는 걸 더 좋아하지 뭐. 솔직히 애들 안 오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 뭘 그래? 좋게 생각해. 좋게. 자식들이 떠나고 난 후 남편은 미숙 씨를 위로했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며 우리 아들만 밉상인 게 아니라고 그렇게 미숙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예 기대를 말라더니 기어코 정 떨어지게 만드네요. 정말로. 미숙 씨는 아들 내외에 대해 점점 정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뭐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서 자신을 마치 요구가 많은 부모인 양 대하는 아들 부부의 태도 때문에 너무 불쾌했지요. 그저 이제 남이려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몇 주간 입원을 해야 했지요. 미숙 씨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문자로 알려주었어요. 두 딸들은 깜짝 놀라며 병원에 달려와 아버지를 챙겼지요. 그러나 장남은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문자가 한 통 왔어요. 크게 다치신 건 아니죠? 많이 다치신 건 아니야. 다행이지. 몇 주간 입원하고 퇴원할 거야. 걱정 말아라. 네, 알았어요. 장남이 걱정을 할까봐 미숙 씨는 안심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 많이 다치셨대요? 아니, 많이 다치신 건 아닌가 봐. 그럼 굳이 가지 말아요. 아니, 왜? 가서 괜찮으신지 찾아뵈어야지. 큰 병도 아닌데 이런 일로 자꾸 유난 떨면 나중에 좋을 것 없어요. 당신 부모님도 그래요. 별일 아니면 그냥 퇴원하시고 나서 알려주시면 되지. 굳이 미리 알려서 걱정하게 만드실 건 뭐래요? 다치셨으니까 당연히 알려줘야지. 그게 뭐가 잘못됐어? 우리 집은 각자 병원 다녀오고 큰일 아니면 알려주지 않아요. 괜시리 서로 걱정 끼치기 싫으니까요. 당신 어머니는 가만 보면 은근히 기대하고 바라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연락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꼭 연락해서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하긴, 별일 아니면 굳이 연락해서 걱정하게 만들 필요가 없기는 하지. 그렇다니까요. 각자 알아서 병원 다녀오고 굳이 이런 거 말 안 하는 편이 낫죠. 정말 무슨 일 났을 때면 가서 들여다보고 돕고 하겠지만 그냥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되는 일이면 알려주는 것이 공연히 서로 민폐잖아요. 아들 부부는 그렇게 서로 생각을 정리했고 아내의 말대로 별일 아니니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걱정되었지만 호들갑이라는 아내의 말에 왠지 연락을 하고 찾아가는 일이 유난스럽게 느껴졌지요. 그렇게 그냥 잠자코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할 때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는 아들 부부에게 미숙 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을 해놓고도 아버지가 퇴원할 때까지 전화 한 통 없는 장남에게 무척 섭섭했어요. 결국 괘씸하다는 생각에 속이 부글부글했던 미숙 씨는 남편이 퇴원해서 집에 온 후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어요. 너는 아무리 엄마가 많이 다친 건 아니라고 했어도 그렇지. 어쩌면 문자 한 통 달랑 보내놓고 연락이 한 번 없니? 동생들은 병원에 와서 엄마 집에 가서 쉬라고 교대도 해주고 했는데 너희들은 대체 뭐 하는 애들이니? 많이 다치신 것도 아니라면서요. 괜찮다고 하셔놓고 또 이렇게 화를 내실 건 뭐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와서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뭐야? 지금 너 말 다 했어. 그런 걸 꼭 하라고 해야 하는 거야? 말 안 해도 당연히 와서 들여다보고 걱정하고 또 도우려니 했지. 그런 것까지 다 내가 말을 해야 하니 너희들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아버지가 괜찮으시고 잘 퇴원하셨으면 됐지.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니, 대체 너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고 뻔뻔하니? 미숙 씨는 전화기를 붙들고 아들과 말다툼을 벌였어요. 속이 답답하고 열불이 치솟았지요.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맞나 정말 한심스럽고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대체 뭐 하는 애니? 너는 그렇게 생각이 없는 애라고 치자.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연락도 한 통 없고 코빼기도 안 비쳐. 대체 너희들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여기서 며느리가 왜 나와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와이프 쪽은요,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있어도 큰일 아니면 서로 연락도 안 한대요. 괜히 연락하면 걱정만 끼친다고요. 엄마는 큰일도 아니라면서 괜히 연락해서 사람 걱정하게나 만들고 괜찮다고는 하면서 와서 시중 들기를 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꼭 사람이 죽을 때가 돼야지만. 그럼 보러 올래? 대체 하는 말이라고는 어디서 그렇게 경우 없는 꼬라지를 배워와서 지금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큰일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냥 연락 안 하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괜찮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화를 내실 거였으면 괜찮다고 하지를 마시던가요. 저는 엄마가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한 아들과의 대화. 미숙 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이 사태를 만든 데 일조를 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느리 좀 바꿔봐라. 며느리는 왜요? 며느리한테 내가 말도 못하니? 빨리 바꿔. 저한테 말씀하세요. 화나셔서 괜히 또 나중에 후회할 말씀 하지 마시고요. 뭐야? 너 지금 날 가르치려드니? 엄마, 좀 진정하시고 나중에 통화해요. 이건 지금 엄마가 괜히 꼬투리 잡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엄마가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하시면 저는 또 아내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사이가 나빠졌으면 좋으시겠어요? 뭐야? 아들은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며 미숙 씨 말을 다 차단했어요. 기가 막힌 미숙 씨는 그렇게 아들과의 전화 통화를 먼저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열받게 하는 아들. 결혼 전에는 무던하고 또 수더분한 아들이었지요. 그런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살기만을 바랬는데 오히려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숙 씨는 며칠 동안 부글부글하다가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애기니? 나다. 잠깐 통화 괜찮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서운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전화했다. 서운하시다고요? 뭐가요?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에도 연락 한 번이 없고 뭐라고 하니까 아들놈이 도리어 나더러 뭘 바라냐는 식으로 대꾸를 하더구나. 넌 대체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며느리인 너도 전화 한 통 없는 게 난 너무 섭섭하구나. 아, 그러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차라리 병원에 오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괜찮다고 하셔서 저희는 괜찮으신 줄 알았잖아요. 뭐야? 너도 아들놈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누가 시켜야지만 너희들은 도리를 하겠다는 거니? 그렇게 밖에 못해. 어머니, 그냥 서로 원하는 걸 편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셔놓고 왜 도리를 안 하냐고 하시면 저도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들놈하고 하도 말이 안 통해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너도 어쩜 똑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아이고, 답답해라. 어머니 저는요, 주변에서 부모님이 참견해서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는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무조건 우리 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자고요. 부모님이 저희 인생에 끼어들고 자꾸 뭔가 바라시게 되면 저희 둘만 생각하면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서로 좀 서운하고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거리를 두고 우리 두 부부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야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자꾸 뭔가 기대하고 바라지 마시고요. 그냥 원하는 거 있으시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저희는 서로 오해 없이 편할 것 같네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너희들한테 바랬다고 그러는 거니? 서로 예의 정도는 차리고 도리는 하고 살라는 말이지. 내가 너희한테 뭘 바랬다고 이러는 거야?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구나.
어머니께서 전화해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내가 전화를 괜히 했나 보구나. 그래, 너희들 생각은 내가 아주 잘 알았다.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일은 없을 거니 걱정 말 거라. 미숙 씨는 아들 부부의 태도가 몹시도 괘씸했지만 더 말을 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것을 알기에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는 이런 대접받고는 못 살겠어요. 며느리라는 애도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싹수가 센 노래요. 앞으로도 쟤네들은 자식된 도리를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내가 뭘 바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지들은 아무 책임도 도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괘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당장 집에 보태준 돈을 토해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러라고 돈을 보태준 게 아니잖아요. 부모한테 받을 건 다 받아놓고서 자식된 도리는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 괘씸한 것들을 대체 어쩌면 좋아요? 그러게 말이야. 부모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저렇게 별일 아니라고 코빼기도 안 비치는 녀석들이 앞으로 부모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죽을 만큼 아파야 자식된 도리를 하겠다는 거야. 뭐야? 정말 기가 막히구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올 줄 정말 몰랐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더니 마누라한테 이혼이라도 당할 걱정을 하는 건지. 대체 애가 왜 저렇게 머저리가 됐나 모르겠네요. 미숙 씨는 뭔가를 잠시 생각하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엄마야, 별일 없지. 엄마가 여행 경비 내줄 테니까 우리 해외 여행 갈래? 그래, 좋아? 그럼 예약 좀 부탁해도 될까? 막내한테도 같이 가자고 연락해봐. 경비는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여보, 우리 돈 있는 거 노후 자금만 빼고 다 처분해서 딸들하고 다 씁시다. 아들 내외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우리 죽고 나면 분명히 재산 분쟁 나게 생겼어요.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저렇게 지들밖에 모르는데 욕심은 없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무것도 안 주고 싶지만 유류분인지 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 쓰고 죽읍시다. 딸들한테 많이 해주고요. 어때요? 그래. 그러지 뭐. 딸들 결혼하면 많이 보태주고 웬만하면 다 쓰고 가자고. 어차피 노후 자금도 많이 필요하겠지. 잘하는 자식만 챙겨주자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딸들만 퍼줘야겠어요. 미숙 씨 부부는 딸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용돈도 붙여주었지요.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었습니다. 김장을 잔뜩 해서 딸들만 갖다 주기도 했지요. 딸들은 갑자기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이것저것 물심양면으로 챙겨주는 것에 무척이나 고마워했지요. 평소에도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잘 챙기던 딸들이었지만 서로 잘해주니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아들 내외는 이런 소식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둘째 딸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둘째 딸의 결혼식장에서 모두 모이게 된 미숙 씨 가족. 장남 부부는 그때 막내 딸로부터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한 것, 용돈을 붙여준 것, 김장 김치를 나누어 준 것들을 전해 듣게 되었지요. 아니, 엄마, 왜 저희한테는 말씀도 없이 저희만 쏙 빼놓고 동생들한테만 퍼주시는 건데요? 저희도 같이 좀 챙겨주세요. 왜 차별을 하고 그러세요? 네가 먼저 그러지 않았니? 서로 각자 거리를 두고 살자며. 무슨 일 있을 때에만 연락하자며. 별일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너희가 나한테 그러지 않았니?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너희한테 연락을 해야 되니? 아니, 좋은 건 같이 나누고 그러면 좋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다고 아직까지 화가 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또 내 탓을 하니?
너 정말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구나. 왜 너희들은 너희가 한 행동은 다 옳고 잘한 거고 너희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내 탓을 하는 거니? 그래, 엄마도 지금은 네 마음을 너무 잘 알겠다.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야지. 이거야 원.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니까 차라리 안 보는 편이 속이 편하겠구나. 네 말이 그거 하나는 맞아.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다는 말 말이야. 나는 그래서 그걸 실천 중인데. 그것도 문제가 되니? 어머니의 일갈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했던 말이 맞았으니까요. 어머님, 그때 저희가 했던 말씀을 너무 마음에 담아 두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결혼 초부터 문제가 생기거나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 싶어서 미리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야? 또 오해는 무슨 오해? 너도 참 말을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분명히 너도 그러지 않았니? 별일 없으면 연락하지 마라. 부부가 우선이니 거리를 두고 살자. 네 입으로 그렇게 말한 걸 내가 똑똑히 들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실천하는 중인데. 갑자기 왜 또 내가 문제인 양 말을 하는 거니? 너희들은 힘든 일 있을 땐 거리를 두자고 하고 뭔가 받아먹을 일 있을 땐 너희도 껴달라.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미숙 씨의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는 아들 내외를 향해 눈을 흘기던 미숙 씨는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하는 건데 엄마 아빠는 재산 다 쓰고 죽을 거니까 혹시라도 유산 물려받겠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라. 알았니? 집에 돌아온 미숙 씨는 속이 후련했어요. 내내 아들 내외한테 괘씸해서 부글부글했는데 모처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얼굴이 썩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아들 내외를 보면서 통쾌했지요. 아들 내외는 집에 가는 내내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괜히 부모님하고 거리를 둬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야. 적당히 잘했으면 유산도 물려받고 엄마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고 했을 텐데 너 때문에 우리만 부모님하고 원수지게 생겼잖아. 뭐예요? 당신도 좋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와서 내 탓이에요? 당신도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거리를 둬야 부모님이 의지 안 할 것 같다면서 같이 그래놓고서 왜 나한테만 야단이야? 미숙 씨는 아들 내외와 갈등을 빚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는데 덕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자. 그런 철칙이 생겼네요. 다 내 옆에서 데리고 살 때에는 잘 몰랐죠. 우리 애들이 다 착하고 바른 아이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시켜놓고 보니 내 자식도 흠이 있네요. 결혼시켜보지 않았으면 몰랐겠지요. 저렇게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었던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식이든 누구든 저한테 잘해주고 잘하는 이들하고만 잘 지내기에도 인생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하는 놈 붙잡고 왜 못하냐고 비난을 해봤자 나만 힘든 일이더군요. 그래도 딸들은요, 내가 뭐라도 해주면 꼭 고맙다고 하고 다음번에는 뭐라도 사들고 오곤 해요. 딸이라서가 아니라 마음 됨됨이가 제대로라 그런 것이죠. 난 다 똑같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딸들한테 더 고맙고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나눌 것이 있으면 더 나눠주고 베풀 것이 있으면 더 베풀어야죠. 그렇게 다 베풀고 다 주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고 떠날 날 오면 가볍게 떠나고 싶네요. 공연히 재산이라고 남겨져 봤자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하고 저는 약속을 했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한테 다 베풀고 우리 노후를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미련 없이 가자고. 그렇게 말이에요. 원래는 아들한테도 부동산을 남겨주려고 했죠. 하지만 그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중이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내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을 챙기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나 미련이 저절로 접어지더군요. 미숙 씨는 아들 내외에 대한 괘씸함 때문에 화병이 생길 뻔했지만 생각을 고쳐서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딸들과는 더 돈독해졌지요. 여전히 아들 내외와는 왕래를 하지 않고 그것이 마음이 전혀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미숙 씨 부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누굴 원망하며 귀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날 소중히 여겨주는 이들과 더 잘 지내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식들을 남처럼 대하니까 정리가 잘 되더군요.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못하면 나도 안 하고, 남 대하듯 자식에게도 대하니 관계가 아주 편안해져요. 미숙 씨는 아들 내외로 인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이들과 행복한 일만 많기를 바랄 뿐이지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